이제 책에서 215쪽 7.2 동력과 추진 효율인데 215쪽요. 이제 배는 배에 들어가는 엔진이 당연히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별과제 하다 보면은 뭐 다룰 디젤 엔진도 있고, 그 다음에 디젤 엔진 이전에는 증기 터빈도 있었어요. 그래서 석탄이나 특히 옛날에는 석탄 많이 썼죠. 석탄으로 물을 끓여서 그걸로 터빈을 돌린다거나 아니면은 그걸로 피스톤을 채웠다가 뺐다가 하면은 압력을 줬다 뺐다 하면은 그게 또 회전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엔진들이 쭉 발전을 했는데, 이제 우리 챕터에서는, 우리 책에서는 그런 엔진 종류까지 다룰 생각은 별로 없고요. 배 뒤가 이렇게 생겼으면 대개 엔진 선미에 위치하죠. 이렇게 됐을 때 엔진이 배에 달렸을 때 바로 낼 수 있는 동력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축에 걸리는 동력이라고 해서 축 동력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추진기에 들어가는, 추진기 모가지에 들어가는 그걸 우리가 전달 동력이라고 써요. 그러면 원칙상으로는 얘랑 서로 같아야겠죠. 축 동력이랑 전달 동력이랑 어차피 축 하나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같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가 물이 셀 수 있으니까 방수 실로 이렇게 막을 거고, 그 다음에 축을 공중에 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뭐 지지대 같은 걸로 잡아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우리가 베어링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겠죠. 베어링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배들은 잘 설계를 그렇게 안 하는데 엔진 회전수랑 추진기 회전수랑 차이가 많이 나는 배는 안에 기어박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기어박스도 동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축동력, 전달동력 같아야 되는데 중간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축동력이 전달동력보다 좀 큽니다. 뭐 그래서 전달동력이 축동력의 뭐 0.97 정도 아니면 0.99까지는 잘 안 쓸 건데 0.99 뭐 이런 식으로 써줘요. 그러니까 전달동력이 축동력보다 99% 정도, 한 1%는 까인다는 거죠, 중간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럼 전달 동력은 우리가 여기 앞쪽은 여러분들이 신경 크게 안 써도 돼요. 그거는 배 설계에서 저항 추진 관점에서는 중요하지 않고, 뭐 실제 엔진을 선정한다거나 할 때는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그거는 선박 종합 설계 때 할 거고, 이제 이쪽을 하고 전달 동력만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력이라고 하면 파워예요. 근데 동력을 구하는 여러 가지 뭐 식들이 있을 거거든요. 힘 곱하기 속도도 결과는 동력이죠. 잘 알다시피 어떤 힘을 거슬러서 일정한 속도로. 그거 우리가 유효 동력 할 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얘는 회전체예요. 회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동력을 계산을 해주냐면 Q 곱하기 2파이 N. 얘는 회전수라고 하기는 그렇죠. 앞에 2파이가 곱해져 있으니. 뭐라고 할까요? 각속도? 동력학 때 배웠죠. 그 다음에 얘는 토크. 그래서 토크 곱하기 각속도를 해줘도 여러분들이 어떤 토크가 일정하게 계속 들어가는 축을 일정한 토크를 가지고 일정한 회전수로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도 걔는 동력이다 라는 단위로 나와요. 그래서 전달 동력.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추진기를 달면은, 추진기는 기본적으로 토크를 받아서 추력을 내는 기계거든요. 뒤로 추력으로 밀어줘요. 뒤로 밀면 안 되지. 배를 앞으로 밀어야지. T라는 추력으로 밀어준다고 하면은 추진 동력이라고 해서 추력은 힘이잖아요. 일정한 속도로 밀어줄 텐데 그 속도는 뭘로 쓰는 게 좋냐면은 배 속도가 아니라 추진기 입장에서 지가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배 속도가 V로 오든 말든 자기는 몰라요. 반류비만큼 까여서 VA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추진기 입장에서 한 일은 밖에 유동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고 나한테 들어오는 유동은 VA잖아요. VA 곱하기
추력 내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항 때 잘 배운 유효 동력이 있죠. 얘는 뭐예요? RV.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토크랑 회전수의 관점에서 축으로 여러분들이 동력을 전달해 줬어요. 이 축을 열심히 돌려요. 프로펠러 축을 열심히 돌리면은 걔로 인해서 추력이 생기고 추력으로 인한 동력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동력이 결국에는 뭐를 만드는 데 써야 되냐면은 선체를 일정한 저항으로 일정한 속도만큼, 이 V는 진짜로 배가 앞으로 가는 속도잖아요. 그 속도만큼 밀어주는 데 써야겠다라고 해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동력의 전달 과정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물론 이거 말고 뭐 몇 가지 더 나오긴 해요. 책에 축동력도 있고 제동동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EEDI 할 때 우리 얘기했어요. 제동동력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동력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뭐 책에 내용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하자면은, 축동력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엔진을 배에 달았을 때 축에 걸리는 동력이에요. 중간에 전달 과정 아직 생각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축동력 앞에 있는 게 제동동력. 제동동력은 엔진을 배에 달기 전에 엔진 다 조립해 놓고요. 그 축에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달거든요. 그래서 그냥 브레이크를 달아놔요. 그래서 엔진을 열심히 돌리고 브레이크가 꽉 잡고 있으면 열이 나겠죠. 그럼 그 열량을 재요. 대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 브레이크에 물을 채워가지고 물 온도를 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브레이크 걸리는 축을 그냥 따로 재는 방법도 있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제동동력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브레이크 걸어놓고 엔진으로 열심히 돌려가지고 공회전을 열심히 해서 그때 나오는 동력을 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동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도시동력은 실제 엔진을 구동하는 거랑 상관없이 설계상으로 얘가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엔진의 연소실이라고 하는 실린더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 하잖아요. 피스톤이 왔다 갔다 밀었다가 압축했다가 팽창했다 하니까. 그러면 그때 그 부피 변화 곱하기 평균 압력, 연소실의 평균 압력이라고 해서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그게 이제 옛날에 증기기관에서 증기 피스톤 가지고 할 때 쓰던 개념이라서 요즘 엔진에서는 도시동력 같은 얘기는 거의 안 해요. 근데 책에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들 좀 정리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자세히 배울 내용인데 T랑 R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추력 감소비 배웠죠? 추력이 얼마만큼 감소했다. 원래는 뭐다? 추진기가 돌면서 저항이 증가한 비율인데,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추력이 감소한 비율로 정의를 했죠. 뭐 얼마로 정의를 하죠? 그 다음에 VA는 뭐예요? 반류비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추진 동력이랑 유효 동력이랑 어떤 관계가 나오냐면은, 유효 동력을 앞으로 우리가 파워에 유효하다고 해서 이펙티브하다고 해서 P2라고 쓸 거예요. 추진 동력은 따로 우리가 책에서 자주 쓰진 않는데 프로폴지 보니까 P라고 써야 되나? 뭐 프로폴지 볼까? P라고 씁시다. 아니구나, 미안. 추진 동력은 스러스트라고 썼네. 책에서는 PT가 맞네. 이렇게 합시다. 그럼 둘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요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PT는 P2에다가 무슨 짓을 해줬어요? 1 빼기 W를 곱해줬고, 그러면 원래 유효 동력이 RV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TVA고, 근데 V에서 VA 가려면 어떻게 해줘요? 앞에 얘 곱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R에서 T로 가려면 1 빼기 T를 나눠줘야겠죠? 그럼 서로 이런 관계가 나와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어떤 배에 대해서 반류비를 알고 추력 감소비를 안다면, 이제 구장에서 배울 추진 시험에서 배울 거예요. 둘을 구할 수 있다면은 유효 동력에다가 이걸 해주면은 얘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전달 동력은 우리가 PD라고 쓸 거거든요.
TD는 말 그대로 토크 곱하기 각속도예요. 근데 추진기의 효율이라는 게 애초에 유효동력은 배랑 추진기의 문제니까 얘는 빼고 추진기 자체만 놓고 보면 추진기의 효율은 결국에 얼마만큼의 토크를 받아서 얼마만큼의 추력을 만드냐잖아요. 그래서 추진기의 효율은 예분의 예로 나오거든요. 이걸 먹고 얘를 뱉었으니까. 뭐 물론 조금 이제 뒤에 가면은 조금 자세히 배우면 몇 가지 내용이 더 나오긴 하는데 큰 틀에서는 얘에서 얘로 가는 게 추진기의 단독 효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엔진에서 추진기로 얼마만큼의 그 동력이 전달이 된다면은 추진기 자체의 효율 관점에서 토크를 추력으로 바꿔주고 이제 요거에서 여기로 가는 거는 추진기의 효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타 5라고 써요. 에타는 효율을 쓰는 우리가 효율을 의미하는 그런 그리스 문자로 쓰고요. 5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배우겠지만은 추진기가 아무 외부 영향 없이 혼자 돌고 있을 때예요. 에타 5가 들어가면은 여기서 요거가 되고 이제 혹시 나중에 헷갈릴까봐 에타 R이라는 것도 추가로 들어가는데 얘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 에타 5라는 거가 지배적으로 들어가서 추진기 자체의 효율을 통해서 추력을 만들고 그 추력이 유효 동력으로 넘어가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T하고 W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진기에서 엔진에서 들어온 전달 동력이 얘로 변환되는 건 추진기 자체의 문제예요. 근데 그 다음 부분은 뭐가 돼요? 추진기랑 배의 상호작용의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만 이해하고 있으면 뒤쪽은 쉽게 따라올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가 있고요. 좀 잘랐다 할까요? 그러면? 예, 제가 지금 수업 진도를 좀 빡빡하게